있었거든요. 저는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.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남편 봉급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아이들은 둘인데 키워야 되니까 가르치고 싶은 것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부업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. 전자제품으로 해서 부업을 하면서 나 혼자 해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집 안에다가 그 나인 그러니까 주방을 그 나인처럼 설치를 해서 그 사람을 2명을 채용을 하고 그 안에서 할 걸 외주 부업으로 풀었던 거예요. 부업을 먼저 하셨던 거예요? 그 부업을 잠깐 하면서 나 혼자는 아니다 생각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사업성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이제 하다 보니 나 혼자 해야 뭐 불과 몇만 원? 뭐 이 정도를 벌으니까 이거는 사람이 많아서 나눠서 그 당시가 이제 82년도쯤이었는데 봉급이 대기업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한 7, 8만 원밖에 못 받았던 시절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다 봉급 나눠주고 수익으로 오는 것들이 남편의 한 10배는 이상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걸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1차 벤다를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.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업을 하면 훨씬 더 크게 확장을 한다 그러면 2차보다는 1차가 낫잖아요. 그래서 생각을 해서 이제 거래처를 확보를 하게 된 거예요. 건물을 3개월을 살았어요. 3개월만 약정을 해서 지하에서 시작을 해서 이쪽에다가 조그맣게 또 한 40평 정도를 지어서 제가 이제 이전을 또 한 거죠. 그럼 지하에서 3개월 계시고 또 바로 지으신 거예요? 그렇죠. 짓는 동안에 그렇게 한 거예요. 네.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. 어떤 분들은 무조건 임대로 시작해보자 하고 뭔가 좀 되면은 뭐 땅을 사든지 집을 짓든지 뭐 공장을 짓든지 하는데 대표님은 제가 봤을 때 한 발짝은 먼저 선취 약간 이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 장을 이제 가지고 이제 또 사업을 하시게 돼요. 저도 일을 하고 있지만 여자들은 일할 때 가장 이제 뭐 걸림돌이라고는 걸림돌이지만 그 출산과 육아를 또 같이 담당을 해야 되잖아요. 또 여자는 그걸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니까. 그러면은 회장님은 출산과 육아를 어떤 식으로 좀 사업하시면서 지혜롭게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출산은 다 끝냈어요.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성숙했는지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.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20살에 첫 애를 출산했어요. 집하고 같이 있는 곳에서 사업장을 가지려고 했던 그 이유도 아이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. 사업을 하시다 보면 잘 나갈 때가 있고 또 어려운 시기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. 근데 그 어려운 시기는 언제? 일단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제 코스트 다운 때문에 뭐 단가 인하도 하고 하긴 해서 이제 2000년도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늘 잘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. 2000년도에 대기업을 거래를 할 때 제가 품질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외주업체들이 한 12개, 13개 업체가 있었어요. 그런데 최종 그 2000년도에 남은 게 저희 하나만 남았었어요. 오다가 자생력을 이제 갖춰서 물량이 많을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, 저희는. 근데 해외 오다들이 캔슬되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어요. 그렇게 해서 물량이 관계가 됐고, 그 와중에 저희 공장이 그 동탄 1지구, 신도시 1지구 때 274만 평, 2000년도 12월 달에 발표가 난 거예요. 발표가 나서 274만 평의 신도시인데 우리 땅이 딱 묶인 거예요. 근데 그해, 그러니까 2000년도 8월 16일부터 분사된 업체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어려우니까 이제 캔슬되고 그래서 우리 공장을 그 당시 한 27억에 이제 내놨었어요. 근데 매각하려고 하는데
이제 또 신도시가 그걸 또 편입이 되니까. 그게 되니까 얘기 오고 가던 것들이 다 중단된 거죠. 그 상태로 그 신도시 밀어서 보상까지가 2003년도였어요. 한참 걸렸어요. 그러니까 고정비는 계속 나가고 물량은 없고. 이제 어려움을 다 이렇게 겪으시는데 그때 그러면은 좀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사업을 괜히 해가지고 아니면은 좀 편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우리 신랑도 뭐 공무원이고 이러니까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뭐 그런 후회도 있으셨을 거고 아니면 그런 부분을 싹 잊게 해주는 어떤 힘의 원동력이 있으셨나요? 계기라고. 이 사업이 그때 이제 바닥을 칠 무렵에 제한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. 그때 이제 IMF가 끝나고 어려워서 부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. 아마 모두가 다 인지하는 거고 느꼈던 건데, 그럴 무렵에 차라리 있는 재산 일부라도 뭐 다른 자손들 앞으로 해놓고 그냥 부도를 내고 편히 가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제안도 들어서 사실은 갈등도 되게 많이 했어요. 그렇게 하고 저녁에 누우면 그렇게 할까? 좀 편하게 그 정도 놓고. 그냥 한번 그냥 얼굴 철판 깔고 한번 해볼까?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천성적으로 타고 나는 사람이 나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못하겠더라고요. 바닥까지 치고 정말 빚을 안고 다시 또 시작을 한 거죠. 그러면 정말 우리 회장님의 원천은 그래도 아이들이었네요. 그렇죠. 맞아. 내가 설 수 있게 만들어 준 것도 아이들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한 것도 아이들이고요. 어떤 나쁜 행동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다 아이들 힘이에요. 예. 그거는 그 엄마들만이 할 수 있는 거죠. 뭘 해야지 큰 자본 없이 내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고 하다가 일단 연구비도 생각을 해야 돼, 개발비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내가 하고 있는 거하고 접목할 수 있는 게 LED 조명이더라고요. 왜냐면 모든 생산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LED를 조명하는 데는 거의 힘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했어요. 그래서 지금은 LED 조명을 생산을 해서 뭐 KS나 예를 들어서 인증, 그 고효율 인증까지 받아서 지금 조달청에까지 등록이 돼 있고. 약간 홍보에 대한 마케팅이 딱 접목이 되면 대표님의 그 따뜻하고 또 품질이 좋은 제품이 세상에 많이 알려질 거라고.